네, 안녕하십니까, 백호선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별하게 그 선회기, 보트 선회기 엔진을 그 도색 보수하는 그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 엔진이고 새고 엔진이고, 새고 엔진도 사용하다 보면 연식에 따라서 그 빗바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 부위에 흠집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되게 되면 뭐 도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티커 작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그 새 엔진하고 거의 똑같이 외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야마 엔진을 두 개를 탈거해서요 도색하는 작업인데요. 1차 작업은 이제 뭐 로고를 탈거를 해야겠죠. 붙어있는 로고를 탈거하기 위해서는 열풍기로 핸드드라이로 해서 열을 가해서 스티커를 제거를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랜 시간이 지속되게 되면 스티커를 제작하더라도 끈끈이가 남아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을 면을 곱게 싹 갈아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스티커 제거 작업을 하게 됩니다. 네, 일본 스티커 작업을 했죠. 스티커를 제작해 놓고요. 군데군데 흠집이 많이 나와 있죠. 자국도 많이 났고요. 저런 부분들을 면을 1차적으로 도색을 했을 때는 이 상태에서 뿌리지는 않습니다. 기본 정비 자국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일단은 스티커를 붙어있는 노후된 스티커를 제거를 했으면 면을 곱게 갈아내는 기본 작업을 하게 됩니다. 도색이라는 거는 예비 도색 작업이 있고 본 도색 작업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광택 작업과 열처리 작업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의 뚜껑 같은 경우는 탈거, 바디 뭐 특정 브랜드는 탈거가 안 되는데 뚜껑하고 바디를 탈거를 해서 공장에 가져와서 스티커 제거 작업, 그 다음에 이제 뭐 면을 갈아내는 작업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선액의 하부 같은 경우는 똑같이 색상을 맞추고 싶다 하시면 탈거를 하부를 탈거를 해서 가지고 올 수 있으면 똑같이 작업 공장에 입고 시켜 놓고요. 똑같이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 도색하는 도색팀들은요 자동차 범퍼 도색을 하시는 팀들이기 때문에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따가 후반부에 처리된 완성 사진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일단은 핸드 전면 부분에도 로고를 다 탈거를 했죠. 그래서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면을 싹 갈아냅니다. 이쪽으로 면을 싹 갈아내고, 면을 갈아내게 되면 서울의 흔적에 따라서 흠집이 나 있는 부분, 홈이 파져 있는 부분, 그런 면을 바다 처리를 하거든요. 프라이머 처리하고 바다 처리를 면 처리를 하게 됩니다. 흠집이 나와 있으면 그 흠집을 메워서요 다시 곱게 갈아내는 예비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엔진도 연식은 10년이 넘은 엔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처음에 의뢰가 왔을 때는 면처리 이 스티커 작업하기가 굉장히 난해하더라고요. 서울에 있다 보니 겉에 코팅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면처리 갈아낼 거는 그러니까 면처리라는 거는 스티커 붙어 있는 부분하고 단차가 생깁니다. 그 옆에 있는 면하고 단차가 생기면 도색을 했을 때 그게 티가 나거든요. 왜냐하면 굴곡이 있기 때문에 굴곡을 없애기 위해서 면을 곱게 갈아내는 작업을 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색상이 벗겨져 있죠. 색상이 벗겨져 있는 부분은 바다라는 특수 소재를 이용을 해서 여기를 면을 싹 감싸게 됩니다. 면을 수평을 맞추기 위한 작업을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 면을 말렸다가 또 곱게 갈아내는 작업을 또 한번 거칩니다. 자, 바다 처리했죠. 일반적으로 뭐 바다 처리라고 하는데요. 면을 면을 곱게 하기 위해서 면을 단차가 없이 곱게 하기 위해서 면을 붙이면서 헤라로 특수 공구를 해서 면을 곱게 누르면서 면에 입히는 과정입니다. 홈이 파져 있고 단차가 생기는 부분에 면을 입히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지고 있는 엔진을 도색을 하고 싶다 하시면 왼쪽 상단의 특정 사이트, 특정 사이트에 가시면 간단한 가입을 하시고 밑에 보시면 선회기 도색 신청란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다가 관련된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백호선에게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예, 1차적으로 도색을 한 작업인데요. 백색으로 1차 도색입니다. 예, 본 도색이 아니고요. 본 도색을 하기 위해서 그 예비 도색 작업이거든요. 예비 도색을 한 다음에 건조시킨 다음에 본 도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도색을 하게 되면 그 추운 날에는 관계가 없는데 날씨가 습한 날, 그리고 이제 뭐 너무 춥게 되면 도색이 색상이 잘 안 입혀지거든요. 지금 뭐 하얀색 면에다가 뭐 색상을 톡톡톡 찍어 놓은 게 뭐냐면, 원래 있던 색상 값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다 찍어 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원래 엔진 색상, 그 고유의 색상을 찾아내기 위해서 패턴 값이 있거든요. 그 패턴 값을 찾기 위해서 톡톡톡 찍어서 색을 찾은 난 다음에 제조를 한 다음에요. 스프레이로 곱게 뿌려서 열 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네, 1차 도색 작업이죠. 예, 상부는 일부는 저기 홈이 파져 있는 부분이 이제 그 흡기 부분, 공기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런 쪽에 도색을 했을 때 그 색상이 들어가지 않게 그 예비 작업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 가릴 건 가리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뚜껑 같은 경우는 뭐 원래 홈이 파져 있는 부분 외에는 전체 도색하기 때문에 고기만 살짝 두르고요. 그렇게 도색을 하게 됩니다. 도색을 하고 나서 이제 열 처리 과정을 위해서 시간이 오래 좀 걸리거든요. 만약에 이제 뭐 그 선회기를 도색을 의뢰를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2-3일 정도 걸린다. 그 다음에 탈거하고 납품까지 해서 뭐 길게는 뭐 일주일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작업을 도색을 2차 도색을 했죠. 예. 이게 약간 짙은 회색 빛이 나는 건데요. 엔진이 2개이다 보니 엔진 뚜껑을 2개를 갖다 놓고 일반 가로 예비 작업을 하나 놓고 본 도색을 한번 했습니다. 여기다 이제 광택을 하나 매깁니다. 도색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열 처리 시간을 거치거든요. 열 처리 시간을 거치면 아무래도 이제 반영구적으로 본인 부주의로 흠집을 내지 않은 이상 새고 엔진이 나와 있던 그 상태 그대로 똑같이 됩니다. 예. 후반부에 사진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광택을 한번 먹였죠. 그 다음에 이제 본 도색한 다음에 이 광택을 또 한 번 더 먹입니다. 그래서 공정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여기다가 이제 나중에 완성본 상태에서 스티커 작업을 또 하게 됩니다. 스티커 작업은 또 다른 작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단계를 거쳐서 스티커 작업을 한 다음에 엔진을 딱 붙여 놓으면 거의 새 엔진하고 똑같이, 거의 90%는 거의 새 엔진하고 똑같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팅을 상부에도 코팅을 매겠죠. 근데 홈이 파져 있는 부분에는 이제 공기가 들어가는 흡기 부분이기 때문에 저기는 이제 페인트가 안으로 들어가지 말게끔 좀 가려 놓고요. 그 다음에 비닐팩이나 이런 부분으로 가려 놓고 도색이 닿는 부분에만 도색을 한 다음에 코팅을 먹이고 열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됐는데요. 뭐 선회기 특정 스티커나 이런 데에는 뭐 정품을 구입하셔도 되고 정품처럼 똑같이 만드는 데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뭐 비용은 뭐 약간의 차이긴 하는데 도색하는 팀한테 맡겨 놓으면 스티커 작업까지 완벽하게 해서 납품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완성본의 모습이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엔진 상부, 그 다음에 바디, 그 다음에 하부까지 올 도색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도색을 의뢰를 하시게 되면
엔진 상태하고요, 연식하고 그 다음에 배가 있는 장소, 출장 서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유무까지 해서 견적을 한번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엔진 도색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 만약에 도색을 의뢰하시고자 하신다면 하단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든가 왼쪽 상단에 카페에다 의뢰하시면 개별 연락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호선장이었습니다.